하나만 더 할게요. 278페이지요. 자, 에너지 흐름 좀 어렵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279페이지. 식물 군집의 물질 생산과 소비. 여기에다 별표 3개 쳐줍니다. 식물 군집의 물질 생산과 소비. 잘 보세요. 이거 잘 봐. 식물이란 군집이 있었는데, 식물은 생산자죠. 그죠? 생산자. 독립영양생물이요.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태양빛을 받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 녀석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그럼 잘 보세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냈어. 됐니? 그럼 이때 생산한 에너지를 어디다가 쓸 거야가 요 녀석이에요. 됐니? 에너지를 만들어내긴 했어. 에너지를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나무가 숨 쉬고 사는데 에너지를 쓰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숨 쉬고 사는데 에너지 씁니다. 그걸 호흡량이라 그래요. 되니? 두 번째, 이 나무가 이 에너지, 생산한 에너지를 가지고 조금씩 자라나겠지, 그치? 여기까지 했어? 얘네도 음식 먹으면 조금씩 크는 거 맞잖아요. 나무도 평생 자라납니다. 그걸 뭐라 그래? 자라났으니까 생장량이라 그래요. 됐죠? 하나만 더요. 이 나무가 낙엽 같은 걸 떨어뜨리지. 그럼 낙엽을 만들어서 떨군다면 그 낙엽에도 예전에 만들어놨던 에너지가 남아있겠죠. 또는 이 나무가 죽으면, 그래서 쓰러지면 이 몸속에 남아있던 에너지가 있겠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내 몸에 지금 에너지가 들어있겠죠. 근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니? 그렇진 않죠. 보관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뭐라 그래? 죽은 애의 에너지, 이걸 고사량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죽었을 때는 고사라는 단어를 써요. 됐나요? 하나만 더요. 기린 같은 애들이 와서 이 나뭇잎을 뜯어먹겠지. 그치? 그럼 이 나뭇잎을 뜯어먹으면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 기린한테 옮겨가겠죠. 그럼 이 에너지도 여기 식물이 생산한 에너지 중에 일부인 거지. 예를 들면 그걸 뭐라 그래? 피식량이라 그래요. 다시 태양 에너지로부터 식물이 에너지를 스스로 합성해냈어. 그 합성해서 호흡하는 데 쓰는 거 맞지? 식물이 자라는 데 쓰는 거 맞지? 죽거나 떨어진 낙엽 안에도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 맞지? 뜯어 먹힌 거 에너지 맞지? 그럼 이게 에너지가 100이라면 호흡하는데 예를 들어서 40%를 호흡하는데 썼어? 그럼 60%가 남았죠? 자라는데 20%를 썼어? 60% 썼으니까 40%가 남았지? 고사량 10%를 썼어? 그럼 잡아먹힌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우고 나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지만 배울 때까지는 매우 어려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식물이 있었어. 태양에서 에너지가 왔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에너지를 생산해냈어. 어디다 쓴다고? 숨 쉬는 데 쓰는 거니까 이름이 뭐야? 호흡량. 자라는 데 에너지를 투자할 테니까 이름이 뭐야? 생장량. 여기서 낙엽을 이렇게 떨구면 그거 이름 뭐야? 고사량. 됐어요? 동물이 와서 이 녀석을 뜯어 먹으면 그거 이름 뭐야? 피식량. 되니?
이걸 다 합치면 여기 있는 에너지랑 같죠? 됐나요? 이 태양으로부터 생산해낸 얘의 생산 에너지가 이름이 뭐냐면 총생산량입니다. 총생산량. 됐어요? 총생산량. 그럼 다시 이 총생산된 에너지 중에 절대로 안 쓰면 안 되는 에너지요. 절대로 안 쓰면 안 되는 에너지. 그거 뭐야? 호흡량이에요. 됐나요? 호흡량은 절대로 안 쓰면 안 되지. 반대로 절대로 써야 되지. 그죠? 잘 보세요. 사람으로 해줄게. 이 녀석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 비가 10만 원이래. 되니? 그런데 얘한테 용돈이 12만 원이야. 됐냐? 그럼 얘는 용돈을 전체 12만 원 받았는데 핸드폰비로 10만 원을 꼭 내야 되지. 그럼 남는 돈이 2만 원이죠. 그럼 이 남는 돈을 가지고 뭐 음료수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이걸 뭐라 그래? 총 수입량이면 사용량들이 정해지는데 반드시 써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죠. 그게 호흡량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럼 나의 순이익은 얼마야? 2만 원. 됐어? 그래서 요 생장량과 고사량, 피식량을 이렇게만 더하면 이걸 순생산량이라 해요. 되니? 다시요. 총 생산량 뭐라고? 얘가 직접 다 만든 거. 예를 들어서 100%를 만들었어. 그 중에 숨 쉬는 거. 안 쉴 수 없잖아요. 죽은 거잖아. 숨 쉬는데 반드시 얘를 써야만 하죠. 그래서 40%를 써먹었어. 그럼 순생산 남아있는 거 뭐라고? 60%가 순생산량에 해당하겠지. 되니?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야. 나 잘하는데 30% 쓸래. 그러면 막 잘하겠지, 그지? 잘하는데 35% 쓸래. 막 잘하겠지. 60%를 다 쓸래. 졸라 빨리 잘하겠지, 그지? 그래서 식물이 어릴 때는 빨리 자랐다가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되면 더 이상 잘 자라지 않거든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생장량. 적을 때는 잘 안 뜯어 먹히다가 생장할 때, 얘가 줄어들면 생장할 때 많이 쓰겠지. 적을 때는 죽지도 않겠죠. 나무가 부러지거나 가지가 잘라지거나 이러지도 않겠지. 그치? 얘가 적으면 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떨어지거나 잘라지는 나무들이 막 생겨나겠지. 동물들도 이 녀석을 더 많이 뜯어먹겠지. 그러니 고사량이나 피식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생장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네 가지 단어는 별 다른 바가 없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 단어들을 니네들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총생산량은 호흡량에 더하기 순생산. 순생산량은 세 가지. 생장, 고사, 피식. 되니? 요 관계식을 잘 정리해주세요. 이쪽에다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식물 분기계, 생산과 소비. 얘는 별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에다가 더하기 순생산량을 더하는 거예요. 이 박스 하나 외워준다. 총 생산은 호흡에다 순생산을 더하는 거예요.
다시요. 총 생산은 호흡에다 순 생산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이 순 생산량은 무엇이냐? 얘는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냥 앞대가리만 외우세요. 피고생. 순 생산은 피고생. 순이익이 많이 나는데 고생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든 외워. 그냥 나는 뭐 그냥 안 틀리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됐나요? 순 생산 많이 남으려면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피식량이라고 하고요. 고사량이라고 하고요. 생장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박스가 이렇게 생긴 박스가 있어요. 되니? 자, 전체 사이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이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뭐라 그래? 총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되니? 나눌 거예요. 등분으로. 하나, 둘, 셋. 여기가 호흡량이래.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순생산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세 가지 뭐라고? 피식, 고사, 생장. 됐어요? 요 단계 쓸 수 있겠어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의 순 생산량을 더한 것과 같은데 순 생산량은 세 종류.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 여기까지 되니?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잘 보세요. 나무가 있었어. 태양 에너지가 있었지. 식물 맞죠? 식물은 우리가 다른 중요한 말로 생산자라고 표시하는 거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을 총 생산이라고 하는 거죠. 되니? 그럼 총 생산 박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40%를 호흡했대. 피, 고, 생 이렇게 나누어지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순생산이라고 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흡량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여기서부터 전체 값은 총 생산량이 되는 거 맞죠? 됐나요? 요거 빨리 왔어요? 됐어? 누구의 식물의 누구의 생산자의 에너지는 이 땅입니다. 그럼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 40, 생장량 30, 얘 20, 얘 10. 100% 맞지? 여기까지 되니? 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자, 기린이 있어요. 초식동물이죠. 1차 소비자입니다. 요게 중요한 점입니다. 잘 보세요. 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을 100 했지. 100을 호흡 40, 피 20, 고 10, 생장 30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기린은 총 생산량이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기린의 총 생산량은 얼마일까요? 잘 봐! 식물은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얻는다고? 태양으로부터 얻는 거 맞지? 됐어? 그 중에 100을 생산해낸 거 맞지? 됐어? 그렇다면 이 기린은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어? 식물을 뜯어 먹어야 얻을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기린의 총 생산량은 식물을 뜯어 먹은 양이지. 이해됐니? 그게 시험 문제예요. 1차 소비자의 초식 동물의 총 생산량은 무슨 양? 식물을 뜯어 먹은 양. 누구야? 피식이야. 됐어요? 그럼 초식 동물의 총 생산량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생산량인데 얘는 여기가 100이라면 얘는 얼마야? 20인 거지. 됐니? 다시요. 네모 박스를 그렸어.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비식량, 고사량, 생장량을 다 더한 값이 총 생산량이죠. 누구의? 생산자의. 누구의? 식물의. 그래서 식물의 분집의 생산과 소비니까 여기까지만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시험 문제는 그 다음 칸까지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칸이 뭐라고? 1차 소비자의 초식 동물의 에너지 소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됐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원래는 이렇게 그려요. 자, 생산자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한번 봅시다. 호흡량, 피, 고, 생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치? 그렇다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요만큼만 내리는 거지. 되니? 그럼 여기다가 호흡량, 피, 고, 생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여기에 또 피식량을 내리는 거지. 뜯어 먹었으니까. 그럼 여기다 호흡량, 피 이렇게 그려가잖아요. 짜증나지. 그래서 여기 부분을 확대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호흡량,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위의 막대기와 아래 막대기가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됐어? 그럼 니네들이 구별해야 되는 건 딱 하나.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와서 초식 동물의 에너지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만큼 호흡량, 이만큼 피식량, 이만큼 생장량. 얘는요, 나무는 고사해요. 죽으면 고사했다 그래. 그럼 동물이 죽으면 뭐라 그래? 시체라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요. 이 밑에 초식 동물의 총 생산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 맞지? 얘가 1차 소비자의 총 생산량이잖아요. 써줄까 전부 다? 1차 소비자의 총 생산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 맞죠?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아야 되지.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 피식량에서 피식량까지를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1차 소비자의 총 생산량은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다.
1차 소비자의 총 생산량,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다. 예를 들면 여기가 40, 여기가 20, 여기가 30, 여기가 10이죠.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 총 생산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라고? 20이요. 됐나요? 그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또 이 P식을 또 이렇게 증가시켜서 길게 넓적하게 그리겠죠. 자,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요. 이 그래프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전체 총 생산량이 있는데 그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를 나눠서 여기가 호흡량이고요. 여기를 3등분으로 나누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순생산이 되겠지. 얘 피고생. 누구의? 생산자예요. 여기까지 완성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의 호흡량, 피식량, 기체, 생장량. 그럼 요거는 어디서 박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크게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숫자를 써보면 다시 한번 40, 30, 10, 20이라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체가 30인 거지. 됐어요? 그럼 또 한 번 해볼까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박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확대해서 호흡량, 생장량, 시체, 됐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원래는 졸라 좁고 원래는 졸라 좁은 거지. 그치? 이게 그래프를 확대한 거기 때문에 헷갈리는 애들 많습니다. 얘는 100이지만 얘는 100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피식량이 다음 단계의 총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또 한 번 해볼까요? EX. 얘는 나오는 그래프가 딱 3개거든요. 비교샷 하나 해봅시다. 그래프. 자, 그래프요. 책의 시험 문제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참 신기한 책이죠. 책이 뭐 중요한 그래프는 단 하나도 없어요. 뭐 쳐보니까 없어. 자, 그냥 그래프 그려봅시다. 네, 시간이고요. 유기물의 양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그립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요. 됐죠? 자, 이 그래프 비교돼요. 여기 어딘가를 T1이라고 할게요. 여기 어딘가를 T2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 하나는 총생산이고요. 하나는 순생산이에요. 어떤 게 총생산이니? 많은 게 총생산이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야, 순생산보다 총생산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얘 그래프가
총 생산량 그래프고요. 얘 그래프가 순 생산량 그래프입니다. 요거까지는 이해됐죠? 자, 요걸 찾았어. 그러면 T1일 때, T2일 때 총 생산량은 누가 커? T1이 큰 거 맞지? 순 생산량은 누가 커? T1이 큰 거 맞죠? 됐어요? 그럼 마지막 비교할 수 있겠니? 호흡량은 T1과 T2 중에 누가 클까요? 진짜 쉽지 않냐? 진짜 쉽지 않냐? 자, 호흡량 내려. 어떻게 구해? 호흡량 어떻게 구해? 총 생산에서 순 생산을 빼면 되죠. 그지? 그럼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빼세요 라는 뜻이 무슨 말이야? 여기와 여기에 높이 차를 구하면 이게 T1일 때 호흡량이 되는 거죠. 진짜 쉽지, 그지? 여기에 T 총에서 순생산을 빼면 이게 T2일 때 호흡량이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호흡량은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됐나요? 매우 쉽지 않니? 그래서 항상 총에서 순을 빼면 호흡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역시 이 첫 번째 그래프, 첫 번째 공식을 가지고 노는 거죠. 어렵지 않죠? 다시 첫 번째부터요. 그래프가 두 개 있대. 총 생산량이 누구야? 졸라 많은 애. 제일 큰 애 맞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순 생산 아니겠니? 그럼 호흡량을 어떻게 비교해? 그 높이 차이를 비교해요. 됐어요? 그러니 문제가 처음에 배울 땐 뒤지기 어려운 것 같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 졸라 쉬워지는 거죠. 됐어요? 그래프 완성됐어?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기 많이 나와요. 그래프 하나 더 볼까요? 이 그래프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279페이지 옆쪽에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릴게요. 여기가 시간, 위쪽은 생산량. 자, 그래프가 높다랗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 총 생산은 누구일까요? 안 쉽냐? 야, 안 쉬워. 순 생산은 누구일까요? 야, 안 쉽냐? 야, 이게 안 쉬우면 어떻게 해? 그지? 그래서 생분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20번 시간 문제거든요. 야, 화학원에 20번이면 못 풀어요. 생물원에 20번이면 뒤지기 쉽잖아요. 그 생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화학 시간은 뭐라 그래? 화학 시간에는 야, 화학처럼 쉬우면 이게 3점이야. 이런. 생물 시간에 와서는 야, 이 4점, 나 이것처럼 쉬우면 생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구과학은 안 가르치니까 지구과학 하세요라는 얘기 못 합니다. 물리도 니네 2학년 정규 수업 없지. 그러니까 물리하라고도 얘기 못 하잖아요. 결국에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이런 뜻이야. 응? 야, 생물학 쉬워요. 20번이 쉽다면 생물학 페이지를 넘길 때 와, 되게 쉽구나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20번이 얘를 먹어버리면 맨 마지막 바닥이 18, 19, 20 17, 18, 19,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학원은 이 네 문제가 다 어려워요. 근데 생물원은 20번이 4단원이니까 졸라 쉽지. 어려운 문제 3개밖에 못 내는 거야. 그러니 그 3개 중에 2개가 유전이 되는 거죠. 이거 안 쉽네. 됐어요? 그러니 유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화학원은 뒤에 4문제를 푸는데 배려하는 시간이 있겠지. 근데 생물원은 이거 푸는데 시간이 너무 적게 걸리니까 3문제로 그 시간을 커버 쳐야 되죠.
그러니까 화학원을 푸는 시간보다 생물원을 푸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 돼요. 쉬운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되니까. 그런 유전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난이도를 조정해서 시험지를 내니까. 그러니 생물 유전만 되는 거예요. 안 쉽냐고. 야, 높으면 총생산, 높으면 총생산. 야, 이게 안 쉽냐? 당연히 쉬워야 된다고요. 낮으면 순생산이요. 자, 질문. 순생산량과 총생산량의 차이. 발음이 잘 안 돼. 총생산량과 순생산량의 차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호흡량이요. 그럼 T1, T2 이렇게 주면 요 차이가 뭐라고? 호흡량이요. 요 차이가 뭐라고? 호흡량이요. 총생산과 순생산의 차이는 호흡량. 되니? 그럼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호흡량은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됐니? 여기까지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총, 호흡, 순생산. 됐니? 그럼 이 순생산 이만큼을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됐니? 3등분으로 나누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 됐어요? 그러니 이 그래프 높이가 피식 더하기 호흡, 피식 더하기 고사 더하기 생장량. 이해됐니? 그럼 피식량이나 고사량을 요 위에다 주면 요거 맞아? 안 돼요. 여기서 끝납니다. 요 아래가 피식, 고사, 생장이에요. 어때? 그래프 참 쉽죠? 이해됐어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가 여기 책에 있어야 되는데 몇 문제 없습니다. 29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6번이요. 자, 그림은 어떤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생산자의 유기물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생장량과 니은은 순생산 중에 하나이다. 보여? 그렇다면 총생산이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맞죠? 그럼 생장량과 순생산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커야 돼? 순생산이 커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순생산이 더욱 위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기억이 순생산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생장량 정도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억은 생장량이니 X. 이 군집에서 생산자의 호흡량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다. 호흡량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의 높이 차이. 보여? 그래프의 높이 차이. T1이 크니 T2가 크니? T2가 크죠. 호흡량은 T2가 커요. 동그라미. 1차 소비자에 의한 피식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맞아? 잘 보세요. 그래프를 세밀하게 그려보면 이만큼이 총생산이라 그랬지, 그지? 이만큼이 순생산이라 그랬지,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요만큼이 생장량이라고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그지? 잘 봐. 총생산을 100이라고 해보면 여기 값이 100이겠지. 됐어요? 순생산이 60이면 호흡량은 얼마란 뜻이야? 40이란 얘기지. 됐니? 그럼 순생산 60 중에 20, 10, 30이니까 생장량은 이렇게 와서 30의 그래프의 피크가 찍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피식량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고사량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여기까지 됐어? 이해됐어?
1차 소비자에 의한 피식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있지. 생장량은 3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생장량이면 요 높이가 3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를 니은이라고 말하면 니은에 포함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여기 또 높여서 이만큼이 10%면 이게 고사량이죠. 여기가 20이 남았으니까 20을 더하면 이게 피식량이지. 피식량과 고사량과 생장량은 3등분 돼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피식량이 니은에 포함될 수는 없지. 이해됐니? 이것은 X.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그려볼까요? 새로운 그래프를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맨 높은 거 뭐라고? 총생산량. 두 번째 그래프 순생산량. 세 번째 그래프 피식량. 기억, 니은. 자, 생장량은 기억에 포함되는 거야? 니은에 포함되는 거야?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이해돼? 다시 한번요. 100이라면 60이라면 42 차이값 맞죠? 40이 호흡량이에요. 그럼 피식량은 저기 얼마라고 써있어? 그냥 대충 계산을 해서 20이라고 써있는 거 맞지? 그럼 20 안에 생장량도 들어있니? 안 되죠. 생장량 어디 있어야 돼? 순생산과 피식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지. 그러면 어디 포함돼? 기억에 포함돼야 되죠. 이해됐나요? 이런 시험 문제예요. 잘 읽어내셔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천이와 이 생산량에 관한 그래프는 모의고사 수능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 천이라는 단어를 읽어보세요.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 세 개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죠. 음수림이 극상이야. 입의 면적은 넓어. 됐어요? 빛이 적어도 잘 살아. 그럼 음수림을 가기 위한 단계는 땅에서 시작하는 물에서 시작하는. 땅에서 시작하면 건성, 물에서 시작하면 수분. 됐지? 건성천이, 습성천이가 이루어졌는데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변함이 없죠. 산불이 나면 어떻게 돼? 나무 위만 타고 뿌리는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삐죽삐죽 날아나겠지.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 초원부터 시작. 그러니 천이 과정이 졸라 빨라요. 그게 다예요. 어려우면 안 되는 거 맞지? 문제는 이 녀석인데 얘가 20번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비교할 건데 포인트 단어 하나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을 더한 값과 같아요. 호흡량 따로, 순생산 따로. 순생산은 세 가지. 1차 소비자와 피식 생산자의 고사냐, 시체냐 이것만 다르지, 그지? 고사는 식물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고사량을 보고 이거 생산자 거구나. 고사량이 없는 걸 보고 이거 소비자 거구나.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생산이 100이라고 한다면 호흡 40. 숫자는 내가 내 맘대로 넣은 거예요. 20, 10, 30 여기까지 되니? 그럼 1차 소비자의 총생산량은 뜯어먹힌 양과 같이. 그래서 피식량만을 총생산으로 적어줍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걸 그래프로 활용할 때 어떻게 한다고? 총생산에서 순생산을 빼면 호흡량이요. 얘도 똑같은 시험 문제를 줄 수 있죠. 하나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총생산, 여기 순생산. 이쪽에다 기억, 이쪽에다 니은. 자, 생장량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디 포함되어 있겠니? 기억과 니은. 그럼 총과 순 사이는 뭐야? 호흡량이죠. 그럼 순생산 이만큼 중에 3등분 해야 되는 거 맞지? 니은에 포함이 되겠죠. 됐어?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 이 단어밖에 없죠. 결국에 숫자 모름밖에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반드시 꼭 체크해 봅시다.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